네, 오늘자 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린아입니다. 전일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올랐던 상승분의 3분의 1가량은 토해내고 오늘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가 찍고 개장 직후 곧바로 하락 반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장은 흐름을 같이 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이제 실적 가이던스 대충 이 정도의 실적일 것이다 내놓는 날인데 그 전일 외국인들의 매물 나와서 2% 가까이나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환율 부담이 컸죠. 환율 잘하면 오늘 추가 하락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큰방은 급락했는데 부품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소 조용했던 코스닥 종가까지 먼저 확인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얼마에 끝났을까요?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월 3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40선에서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일 급등세에 따른 이 피로감과 원화 강세로 인해 장중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후 자동차 주가가 오늘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역시 하락분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2020선까지 하회했던 오늘 코스피 지수 막판 들어서면서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19.4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57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995억 원의 매수세, 기관 쪽에서 외국인이 오늘 지수의 상승 역할을 해줬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세를,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 보이면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오름세 보이면서 504선에서 장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이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고 하락 반전했는데요. 이후 500선에서의 등락 거듭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99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인은 매도 공세 펼쳤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500선을 하회해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밀렸던 환율 오늘 50전 하락하며 장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들어오면서 오전장에서 상승 반전됐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막판 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1062원에서 오늘 환율은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와, 환율 더 내렸네요. 1060원 테스트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삼성전자 결국 2% 이상 급락해버렸고요. 현대차는 마이너스 4%대, 기아차는 약간 더 버텼던 마이너스 3%대. 무엇보다 모비스가 5% 넘게 빠졌는데 약간씩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밑꼬리는 달았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많이 팔았습니다. 3,800계약 넘게 판 날인데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세는 어느 정도 유입이 됐던 모습이네요. 자,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 투자증권 곽상우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만나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로 인해서 어제 이미 먼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피로감의 조정 보인 것 같은데 차 급락했고 하늘의 종가상 더 밀린 건 약간 충격적인데요. 예,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였던 그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어제 먼저 반응했다는 측면도 좀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을 하긴 하였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를 한다는 부분이 부각되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매수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2020선 전후에서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글로벌 리스크 완화에 따른 금융주의 강세, 그리고 화학, 철강, 정유 등 중국 관련주의 강세가 좀 상대적으로 나타났고요.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의 하락폭은 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내일도 역시 원달러 환율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주가 내일 만약에 더 빠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의 발표 날이 내일 맞는지요? 필요한 전략 좀 챙겨주십시오.
네, 뭐 미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절벽 문제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요. 네. 2월 말까지 정부 부채 한도 증액하고 장기 재정 건전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요. 수출주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고 유동성 효과로 인한 우상향 흐름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4, 4분기 프리 어닝 시즌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제 실적 가이던스를 보고 실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적합해 보인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 환율 흐름 감안해서 좀 피해야 될 업종 역시 자동차라고 보시는지 좀 다른 의견도 사실 궁금해요. 많이 빠지면 뭐 하락 진정되는 거 보고 일부 분할해서 사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말씀하신 측면은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에 이제 경기 민감주에 반영된 내용과 좀 네네.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좀 작년 하반기 좋지 않았던 경기 민감주들이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아니면은 과대 낙폭이라는 그런 좀 이슈가 많이 부각되었고요. 이제 동시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에 경기 민감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과 경합을 하고 있는 IT나 자동차 쪽에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좀 갖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도 역시 뭐 주력 제품을 해외에서 주로 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그리고 경기 회복 기조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 기조가 좀 계속된다고 봤을 때는 수출주에는 긍정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반대로 내수주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뭐 원자재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수급 동향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투신권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 수급이 이렇게 된 건지 외국인들도 뭐 어제 컴백 이후 오늘 조금 더 샀다고 하지만 선물 쪽을 또 많이 팔아서 좀 찝찝하기도 하거든요. 환차 기대 수익률 낮아진다 우려도 있고 한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수급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뭐 경기 민감주 단기 급등 후에 이제 차익 실현이 일부 좀 존재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펀드 환매가 좀 대기성 자금이 좀 있어서 그런 지수 회복에 따라서 이제 환매라든가 차익 실현 가능성이 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나온 매물도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제 미국과 일본 등 이제 주요국의 강력한 양적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요. G2 한 축인 이제 중국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흐름은 이제 당분간 좀 2013년에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외국인의 순매수, 순유입 추세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곽상우 연구위원께서 내일장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석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려고요. 특별히 샘플러스 루즈스타 클럽으로 가서 이상로 전문가 연결해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 특징부터 분석 들어보고 싶은데 외국인들 선물 팔고 기관 중심의 매물도 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재정 절벽 이슈 이후에 지금 선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의 축하는 하루 만에 오늘은 반락하는 그런 분위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상으로 한번 보셨을 때도 2019포인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0.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지만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한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일단 현물에 대한 수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문제는 기관의 매도세죠. 그만큼 기관의 매도세, 그 중에서도 투신권의 매도세 자체가 집중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의미 있는 500선 자체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다시금 499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투신권의 매도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연기금 그리고 보험권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였던 반면에 투신권은 상당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만큼 운수장비 업종에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그래도 이 매도세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은 2,000포인트를 넘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금은 주식금 펀드에 대한 유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강한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엔화에 대한 어느 정도 엔화 양적 완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매도세가 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종이라든지 증권업종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 흐름 자체는 양호하게 보되 키워드는 한 가지죠. 운수장비 업종은 지금 조금 당분간 피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나타냈죠. 그만큼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개별 테마군의 어느 정도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 분석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무엇보다 크게 급락을 해서 화제가 됐었던 자동차주, 오늘 특징주로 당연히 꼽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종목 특징주로 살펴주실 건가요? 네, 참 개미들의 주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본에 대해서 제가 아베 신조가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베 신조는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만큼 지금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생각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피하셨던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지금 피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곡소리가 나겠죠. 그만큼 지금은 조금 힘든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도 상당히 꼬여있는 상태고요. 원화 강세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화 자체가 아무리 우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더라도 예전에 1100선을 다시금 올라가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062원까지 내려왔는데요. 1070원까지 올라가기에도 지금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갭이 발생하면 상당히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갭 자체도 지금 환율에 대해서도 차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하방 자체를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때 예전 가격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본전 가격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22만 원 선에서는 꼭 정리를 하시는 그런 패턴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하단으로 볼 때는 18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8만 원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보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존재를 하는데 일단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신정부 정책이 드러남에 따라서 예전에 러시를 올렸던 어느 정도의 제조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은 지금 상태에서 다시 올리기에는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조선업종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자동차 업종이 지금 달려줬죠. 하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종목군들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정부가 바뀌면
주식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하는 그런 관점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좋죠. 하단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시점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만큼 공정위에서 어느 정도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철강금속 업종이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요.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영향은 있대 대신에 지금의 상승 랠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의 키워드는 키맞추기죠. 그만큼 경기 민감주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그리고 낙폭 과대였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종목들 위주로 달려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38만 원 자리가 보이는데요. 38만 원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2분의 1 정도 분할 매도를 조금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하고요.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더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기관의 수급 자체가 조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 자체는 아직까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반드시 22만 원 오면 정리해달라고 하셨고 포스코도 단기로 38만 원 정도 오면 한 절반은 팔자고 사인을 내주셨습니다. 아까 특징주 리스트 나가는 거 보니까 코롱 인더도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코롱 정확한 명칭은 코롱 인더스트리죠. 네. 이 부분에 한번 우리가 코롱 인더스트리를 같이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조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만큼 지금은 환율이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 가기 상당히 좋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소비재 그리고 유통주를 한 번 더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상승 자체는 미비합니다. 1.5% 정도의 강보합권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주목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실적 개선세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영업이익의 개선이 뚜렷할 전망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화학 업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관련 업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에 대해서 2013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작용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스페이스를 이겼다는 거죠. 그만큼 날씨가 요즘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서울은 정말 손이 얼고 발이 여는 날씨 그만큼 영하 15도, 16도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철원에 있는 구린들도 상당히 춥겠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롱 스포츠가 코롱 인더스트리의 그 계열 회사거든요. 백화점 매출 자체를 코롱 스포츠가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시점이고요. 매출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변곡점에서도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요.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75,000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방법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로도 코롱인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듯 주요 증권사에서는 올 한 해 코스피가 많게는 2,400까지 간다고 하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까지 마음고생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신지 오늘 드디어 펀드 환매를 많이 진행하신 듯 합니다. 자, 오늘 기관이 판 것은 개인들의 펀드 환매 물량이 다시금 커졌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내일 어떤 흐름이 전문가들 눈에는 미리 보이는지 필요한 전략까지 미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 그리고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새해 첫 시간인데 힘이 좀 없으세요? 김주선 대리님, 뭐 새해 첫 각오라도. 예, 새해 각오를 좀 말씀드릴까요? 네. 예, 새해에도 지금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던 것처럼 네. 열심히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률로 이제 얘기를 하시겠다. 예, 수익률도 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로 관리를 많이 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떨지 말고 이제 워밍업 하시라고 제가 예, 질문을 뭐 좀 드려봤습니다. 떨고 있지는 않은데. 예. 아, 그래요? 네. 성동경 대리님은?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겠고요. 좀 더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선 대리님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로. 네, 노력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께는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고, 자, 두 분의 내일장 전략, 내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보실까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있으시니까 지금 새해가 막 밝았는데요. 어떤 종목을 살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주식 비중을 좀 높여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시점이어서요. 자, 성동경 대리님, 주식 사자, 순항은 계속된다.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은 단기 진입은 가능하셨습니다. 왜 단기라는 단어를 붙이셨을지. 성동경 대리님은 중소형주 가운데 IT를 좀 보자 라시면서 PMT 준비해 주셨고요. 김주선 대리님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같이 사는 종목 가운데 LG전자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실 모양이네요. 자, 성동경 대리님이 무엇보다 시원한 답을 주신 것 같아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식 사자. 예, 느낌표까지.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좀 주식 비중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재정절벽 이 문제가 좀 풀려서.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재정결벽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증시에 이제 뭐 첫날인데도 많은 이제 상승이 이제 불러왔죠. 그래서 뭐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앞으로 2013년도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2013년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 있었다면은 2014년도는 성장하는 국면, 글로벌적으로 좀 성장하는 국면에 있지 않나. 그래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약간은 좀 재편하는 과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증시는 앞으로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쪽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이게 요즘에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뭐 간밤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한 달 만에 다시금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중국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수급 걱정도 하시고 또 4분기 실적 걱정도. 내일부터 이제 삼성전자발 실적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주식 살까해서 이제 뭐 수급 경기도 논해봤고 수급이랑 이제 실적을 좀 논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측면은 뭐 미국 아까 잘 말씀해줬지만은 미국인 제조업 지수 같은 것이 이제 50 위로 넘어서면서 확장세로 이제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50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포인트가 50이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제조업 가동률이 75%가 이제 넘어갑니다. 평균. 그렇게 되면은 고용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라든지 소비가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측면이라 하겠고 우리나라 이제 증시만 보게 되면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 이렇게 보면은 일단 뱅가드 쪽에서 이제 환매 물량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6개월간 걸쳐가지고 차근차근 매도 물량이 나올 텐데 한 일간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세지 않다고 하면은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좀 물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이제 배당락 이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매물로 나올 이제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베이시스가 한 2 이상 벌어져가지고 뭐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한 이제 베이시스가 한 1 정도로 이제 근접해 오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도 지금 오늘 61원 이제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1,05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환창의 욕구가 세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 뭐 오늘 환매 물량 좀
부담이 됐었죠.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또 실적 같은 거. 하지만 이제 실적 같은 거는 4분기가 안 좋다.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좋지만은 전분기 대비해서 안 좋다.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포인트는 종목 피킹 어떻게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과 4분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좀 좋아지고 있고 특별히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아마 지금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거다. 결국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경기 얘기 뭐 미국 네. 중심으로 하셨는데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이미 저번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표를 자세하게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은 3분기가 이제 저점이 나왔다는 걸 네.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지금 1월은 저점을 확인하기보다 저점이 확인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GDP 11월 달 나온 게 7.7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이렇게 7.8. 그래서 2013년도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8%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부 목표치가 7.5%입니다. 그러면은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지수가 네. 지금 올라오고 있다. 지금 의심 없이 좀 바라봐도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1월 18일 날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된다니까 이 부분도 결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사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측면을 물론 약간 악재도 있지만 같이 좀 접해봤는데요. 김주선 대리님은 그렇지만 어떤 그냥 사자라는 말보다 단기 진입 가능. 왜 그렇죠. 단기라는 말을? 단기라는 표현을 이제 좀 드린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큰 그림은 확실히 레벨이 좀 업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한 60포인트 올라왔죠, 지금. 예, 레벨 업되는 건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2050포인트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뭐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고 네. 프로그램 매물이 지금 1월, 2월 달 내에 상당 부분 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월 말 기준으로 이제 그 신용등급 관련 이슈가 또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 무디스 쪽에서도 S&P는 얘기 없었지만은 무디스는 이 정도의 어떤 합의가 아니라면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죠. 근데 신용등급이. 우리가 이 신용등급에 대한 트라우마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굉장히 큰 급락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락 후에 큰 급락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1월 말 이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동안 재정절벽이란 불확실성 때문에 못 들어왔던 자금들이 뭐 대기 매수세가 유입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절벽 합의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반쪽짜리 합의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일단 뭐 헤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합의 타결에 대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강조가 되고 있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뭐 이전에 애널리스트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부 지출 축소하고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합의는 일단 연기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실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는 내일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이제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 뭐 이제 8조 시대 열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기 영업이익 저번 분기에 8조 1,000억 나왔었고 이번 분기에 한 뭐 10% 정도 가까이. 예, 예. 10% 정도 더 나올 걸로 보이고 8조 9천억 정도 전후로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나와준다고 해도 일단 차익 물량이 항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실적 발표 후에. 그래서 뭐 뉴스가 나오면은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지수는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때 겁내시지 마시고 IT 쪽은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도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더 말씀드리면 환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오늘 환율 주가 떨어졌는데 같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오늘도 보면은 뭐 보험 업종이나 혹은 자동차 같은 거는 장이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안 좋은 모습 나오는데 저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예, 원달러 하락과 함께 그런 종목들의 하락도 아.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큰 그림 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크게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 업종 선택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특별히 오늘 달러 인덱스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미리 입수했습니다. 왜 그러신지. 그렇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 추이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달러 인덱스 제가 그 스톡차트닷컴 그 사이트에서 캡처를 해서 그냥 가져왔는데요. 그 제가 왜 이걸 주목했냐면은 재정절벽 합의가 됐었던 때 장중에 이제 하원에서 타결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 코스피가 더 높이면서 끝났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이 되면은 위험자산 쪽으로 빠르게 더 돌아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달러 쪽은 계속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라고 말씀드린 이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미국계 자금, 큰 자금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 지표를 보면서. 아, 그러니까 예. 재정절벽 뭐 타결 이렇게 뉴스가 들릴 때 주 이제 그래프가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 더 최근에 끄트머리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예. 분명히 이제 재정절벽에 대한 무조건 환호성,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쪽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일단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 위험자산 쪽,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생각만큼 아주 강하게 더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최근에 달러 인덱스 추이 쉽사리 아주 약세로 가지 않는 달러의 추이를 봤을 때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 한 2050까지는 가능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무엇보다 고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신 성동경 대리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부터 얘기를 듣고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약간 달러 인덱스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옵션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예, 배당은 이제 뭐 끝났고 네.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가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쪽도 좀 살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슈가 한번 있었지요.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데 거래세를 이제 안 물리는 거에서 이제 거래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했죠. 네. 이렇게 된다면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선물시장 외국인들이 지고 흔드는 주도권을 좀 지고 흔드는 경향이 많은데 외국인이 영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누적 포지션을 지금 살펴보면은 최근에 은근히 많이 이제 풋옵션 같은 거를 매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장이 올라오면서 신규 행사가를 2개를 새로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펼쳐진 2월물 같은 경우에 행사가가 이제 24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충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뭐 선물이 오늘 끝난 것이 뭐 269 정도에서 이제 네. 끝났는데 270은 약간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은 70이고 안 되면 267 정도인데 이제 환산 지수로 하면은 한 2018에서 뭐 네. 30입니다. 그래서 지수로는 크게 뭐 변화가 없지 않을까. 다음 주지만은 앞으로 이슈도 한 5일 남았지만은 지수로는 지금 지수하고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지수에 관련된 것보다는 약간 중소형 쪽으로 가는 것이 이번 주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업종을 좀 사야 되느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1월 달에 이제 중소형주 강세가 나타났을 때 업종별로 가장 이제 좀 양호한 수익률을 냈던 것이 이제 IT 업종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200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13번 기간 동안 11번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를 앞지르는 이제 성적을 거둬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85% 승률로 IT 업종이 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을 이제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IT가 평균적으로 이제 1월 달에 잘 간다. 그렇죠. 이제 예. 시장 대비해가지고 예. 많이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IT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뭐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것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눈에는 이제 좋아 보이는데 이제 추천을 비싸서. 드리면 고객분들이 쉽게 매수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네. 그 IT 업종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으면서 주가는 아직 덜 올라온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은 뭐 블루콤 같은 것들이 좀 있겠고요. 네. 오늘 좀 올라오는 원익 IPS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추천 종목은 PNT로 좀 추천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그 외 팁으로 이제 블루콤이라는 종목도 알려주셨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자세히 어떤 IT 중에서도 일을 하는 기업인지까지 가격 설명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사야 될 종목은 결국 뭐 똑같이 사지 않더라도 IT 가운데 좀 작은 중소형주라야 좋겠다라는 얘기셨는데요. 김주선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은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어제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네. 기관 양쪽에서 이제 재정절벽 이야기가 타결이 됐을 때 뭐 강하게 산 종목들을 좀 소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급 제가 화면에서 수급을 바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어제도 양매수했고 오늘은 사실 기관에서 아침에는 좀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역시 종가
근처에서 오히려 어제보다 10만 주 더 매입이 들어오면서 뭐 오늘 기관들 환매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신 쪽에서 오히려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음 이제 그 증권주 같은 경우도 괜찮거든요. 지금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 오늘 양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 금융주가 뭐 많이 안 봤었는데 지금 일단 어쨌든 어느 정도는 좋은 모습이 좀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두 종목보다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이나 기관 쪽도 다시 조금 건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최근에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양쪽에서 기관과 외국인 이틀 연속 뭐 강하게 매수하는 게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도 말들이 많았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제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계속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격 매수, 뭐 시장가나 이렇게 따라잡지 않더라도 분명히 조금 더 싸게 살 기회들을 준다면은 이 종목들을 뭐 대형주를 한번 또 밀렸을 때 잡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 실적 모멘텀 계속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지금 케이스 업체나 혹은 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나 또 IT 쪽 이 부분도 뭐 지금 분할 매수해 놓는다면 분명히 수익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게는 보고 있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큰 시황 자체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좀 주목을 해서 여러 종목들을 일단 말씀 좀 드려놓고, 일단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LG전자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얘기하실 종목을 미리 일단은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이 질문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것이요. 김주선 대리님 먼저 아까 이제 수급의 중요성 얘기하셨는데 뭐 양쪽이 다 사주면 금상첨화겠지만 양쪽이 다 팔아서 오늘 급락하는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정말 오늘 문의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이제 자동차 문의가 많고 또 이런 종목들을 또 잘 못 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 근데 이런 왠지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예, 내가 예. 바닥에서 파는 거 아닌가. 또 이게 너무나 2년 동안 계속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사리 잘 팔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향이 어떻게 해야 있습니다. 되는지. 그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는 환율 부분 굉장히 민감하게 이 자동차에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일본 차들하고에 있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단기 반등이 나올 경우에 처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마이너스가 크지 않다면은 일단은 저는 전 저점도 깨고 결국에는 추세를 하락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어머. 가장 큰 거는 환율 부분인데 환율이 이런 식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작년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러니까 확실한 것 앉아서 같고요. 지금 돈을 잃는 거죠. 팔아도. 그렇죠. 예. 예. 아.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본 환율 부분도 그렇고 일본하고 경합도가 높은 주식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기의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삼성전자 가는데 전기가 못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그것도 환율 환율, 때문에. 환율 민감도 특히 일본하고 경합도가 높은 업체일수록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런 식이라면은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금 그 다른 업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저점을 경신할 수도 있다. 자동차주 전망 들어봤고요. 우리 성동경 대리님도 뭐 한 말씀. 네, 일단 뭐 어떻게 할 거냐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환율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동차가 왜 빠지냐 이렇게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일단 경기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고 이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정부 쪽에서 내세우는 것들이 이제 뭐 가전제품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죠. 자동차 네. 살 때 보조금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나 이제 가전주들은 이제 경기 회복 시에 가장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것이 이제 8만 원도 찍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회복기가 지나고 이제 성장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 한번 끝났다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내가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분들 제외하시고는 아마 버티기 힘들 걸로 보이고, 만약에 신규로 이제 진입을 좀 고려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바닥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한번 바닥에서 한번 터져준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제 길 때가 이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철강 쪽에서 이번에 11월 중순 쪽에서 이제 철강 조선업 쪽에서 나왔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한번 길 때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분할로 내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성향 드는 분들은 빨리 파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내가 1년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4분기가 칠적 시즌까지 자동차주 실적 발표, 뭐 윤곽 좀 나올 때까지 약간만 더 끌고 가는 거는? 뭐 단기 저 반등을 노리고 가져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아무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두 분이 여러 가지 종목 선정 기준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한 종목으로 압축을 제가 역시 부탁을 오늘도 드려보았습니다. 성동경 대리님이 준비하신 IT 중소형주, 오늘은 어떤 종목이라고 아까 하셨죠?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PNT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 생소하실 텐데 작년에 이제 7월 여름에 이제 상장이 됐던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회사냐 이렇게 보면은 롤트롤 장비라고 해가지고 이 장비에 대해서는 국내 1위 지금 점유율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럼 이 장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롤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친숙하실 텐데 이렇게 뭐 굴러간다는 그런 네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롤트롤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고 하면은 이제 회전롤에 이렇게 물질을 발라가지고 어떤 그런 소정의 물질을 이제 발라서 새로운 기능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치에 넣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소재 같은 것이 특수한 이제 기능을 부여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소재들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 롤트롤 장비라는 것이 쓰이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LCD에도 이제 쓰이고 2차 전지, LED, OLED 뭐 할 거 없이 최근에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장비에도 이제 좀 진출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장비들이 지금 원래는 일본하고 독일 업체들이 가장 이제 좀 선두를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IT 스마트폰 보면은 가장 이제 화두가 좀 소형화되면서 배터리 용량은 좀 커지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기술이 이제 좀 발전을 해야 돼가지고 국산화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 실적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PNT 같은 경우에 2011년도 매출액이 이제 764억으로 해가지고 국내 시장 점유율 37%, 1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 PNT 이제 전방 산업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기기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이 돋보이는 2차 전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사업 이제 호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주가 보면은 이제 3분기 때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안 좋았냐면은 이제 3분기 매출 잡혀야 할 게 이제 4분기로 이제 지연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았지만은 지금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주가는 이제 바닥이 나왔다고 보고요. 현재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럼 4분기의 실적은 좋겠네요. 이제 4분기는 3분기보다 상당히 좋을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2013년도 이제 예상되는 매출액은 67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6억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해가지고 48%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96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EPS가 2013년도가 이제 1,000원이 약간 넘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은 지금 현재가가 6,800 오늘 30원으로 끝났는데 목표가는 한 14,6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저평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조금 돌려보려고 하는 뭐 차트가 아주 많이 그려지지 않은 그런 종목이긴 한데 PNT 이제 정확한 가격대 좀 잡아주시죠. 네, 지금 6,830원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지금 양봉을 내고 있으면서 굉장히 뭐 종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뭐 분할 매수 그런 거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목표 적정가는 일단은 10%에서 7,500원에서 7,700원 사이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좀 만원 실적이 평가받는 지금은 약간 수급 논리 시장 논리인데 실적이라는 것이 포커싱이 되는 그런 장세가 오게 되면은 10,000원 이상도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얘기가 확실하게 들려오지 않는 지금은 10% 정도 목표가 잡을 수 있지만 실적의 본격적인 조명을 받으면 더 갈 수 있다라는 PNT 가격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이 주목하고 있는 LG전자 어제 참 많이 올랐었는데. 예, 오랜만에 이제 좀 대형주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뭐 거래량 오랜만에 이제 전일 대비해서 2배 이상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뭐 아침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봤었는데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옵티머스 G가 생각보다 이제 좋은 성능이 나오면서 부진했던 휴대폰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이제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지금 78,000, 원 가격대는 PBR 1배 이하의 어떤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 있었던 쏠림 현상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작년 초반에 이제 9만 원대가 넘어갔었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 근데 네.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꼬여 있어서 계속 7만 5천 원대에서 머물렀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매수 들어오면서 해결되는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가는 8만 1천 원 이상을 보고 있고요.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사이면 한 8만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매수가는 사실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7만 6,8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이고, 오늘 더 갔는데. 예, 좀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 7만 7천 원 중반 정도만 오더라도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1천 원 정도까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추가 매수, 떨어지면 추가 매수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수급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시면서 일주일 8만 1천 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지난주 종목 AS 간단하게 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동경 대리님의 한국콜마 안 잡힌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수익률은 이제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에서 지금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연기금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이틀 연속 투신권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강하게 나왔어요. 이런 것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서 환매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기존의 논리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뭐 일시적으로 투신 물량 때문에 좀 밀린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종목도 좀 눈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주선 대리님의 SK 브로드밴드. 사실상 아까 이제 한국콜마는 크게 수익이 안 났던 종목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SK 브로드밴드가 안 잡혔었죠. 예, 뭐 10원 단위로 좀 안 잡히긴 했는데 일단 네. 추세가 계속 가다가 급락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뭐 역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다시 근데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다시 추세 회복을 하고 있고 예. IPTV 쪽에서 너무 괜찮게 그동안 이제 투자했던 부분이 이제 결실을 맺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에 복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에 두시고 뭐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약간 횡보하는 종목 들어가 보면 반드시 오를 거다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지난주 종목 AS까지 마쳤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는 내일장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성동경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일정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